보자잉. 우리가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처음 듣는 거라서. 자, 한글 맞춤법.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법이야. 표문자, 말소리를 그대로 기호로 나타낸 문자. 표문자가 있고, 세훈아 무슨 문자가 있다 했지 우리가? 왼쪽에 보면 표의 문자 하나하나가 언어의 의미가 상관없이 뜻을 나타내는 문자. 그래서 우리가 표음주의가 있고 표의주의가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뭐 어렵지 않고, 그지? 현장 넘겨보면 사실 혼동되는 것들이 좀 많아, 그지? 용고대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마십시오? 내가 먹은 양만큼에서 만큼은 양가 붙이는데, 내가 먹은 만큼에서 만큼은 띄어 쓰더라, 그지? 나는 아니에요와 아니예요 중에 제가 헷갈리는데, 제 친구 예요처럼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예요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예요는 또 틀린 표현이란다. 예외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 예시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봐줘야 되겠지. 왼쪽에 한글 맞춤법 제1장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습니다. 즉 표음주의죠.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음운 변동으로 상미나 설명이 변동을 표기에 반영. 다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소리를 적는다는 거니까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거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건 그 형태소에 뭐를 적는 거라고, 상민아? 복습을 해갖고 와. 알았지? 내가 영상 거 다 유튜브에 모든 문법은 다 올려져 있으니까 배운 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자꾸 익혀놔. 그래서 기말 잘 쳐야 돼. 현재랑 상민이는 중간고사 워낙 좀 쉬웠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게 한글의 표음 문자라는 특징을 드러내는 방법이야. 표음주의라는 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걸 더 덧붙여서 표의주의도 쓰고 있다는 거겠지. 본문을 보자. 하리야, 재영이 생일 선물은 책이랑 꽃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 아무래도 꽃이 낫지 않을까? 좋아. 그런데 꽃만 사도 되겠지. 예를 들면 이 꽃을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얘를 위에 걸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는다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걸 거고, 위에처럼 적혀 있으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거겠지. 그러니 형태서의 본 모양, 원형을 우리는 밝혀줘야 되겠지. 왼쪽에 보면 총칙들하고 우리는 한글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배울 고의를 표기는 안 배울 거고, 그 다음 자음의 모음의 순서 이 정도는 다 알 거고, 그 다음 3장에서 우리가 된소리, 구개음화, 디귿소리, 받침 이런 것들, 그리고 4장에서 형태에 관련된 것들, 5장에서 띄어쓰기에 관련된 것들을 쭉 배웠어. 그리고 배울 거고, 이제 혹시 안 되는 거 있나? 우리 3장, 4장, 5장에서 현재는 할 거고, 배운 사람들 중에서 용어를 모르겠는 거 있나 혹시?
없나? 넘어간다. 현재도 없고 일단 용어 모르겠는 거는 없고. 자, 뒤에 나오면 다시 같이 하자 우리가. 일단 오른쪽에 봤을 때 둔 법칙을 한번 보자. 나영아 읽어보자. 했던 거지만 한자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자음이 첫머리 두음에 올 때 탈락을 하거나 즉 시팡 여가 여 되는 거, 여가 여 되는 거, 그리고 십이랑 야가 야 되는 거. 즉 얘들은 니은이 없어지는 거고 리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두음 법칙은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 즉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 나는 것도 있기는 해. 그래서 시험에 요런 것들에 나왔을 때 인마가 인마로 바뀝니다. 틀려. 인마가 인마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됩니다. 틀려.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어. 니은과 리을이 탈락되거나 리을이 니은되거나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단어의 현재야. 단어의 첫머리 이외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란 얘기야. 즉 얘를 예로 들면 얘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읽어볼게. 이렇게 적어야 돼. 원래는. 근데 여기 아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은 거야. 됐지? 또 얘도 원래는 하나, 둘, 세 번째니까 보는 대로 적어야 되는데 여기 니은 받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었다 이 말이야. 되지 현재 여기까지는? 나머지 사람들은 했고. 자, 왼쪽에 5항 한번 보자. 민준아.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여기까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다 우리가. 그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역이나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이 민준아 있지. 맞는 게 아니고 있지. 즉 뚜렷한 까닭이 있다는 말은 현재야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거고 음운 변동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고. 될 수 있으면 빨간 펜을 볼펜으로 필기해리 다 번진대 나중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현재야 내가 이 글자를 굳이 이렇게 된소리로 안 적어도 예사소리만으로도 사람들이 된소리로 발음을 할 거니까, 즉 디귿이 쌍디귿 되는 건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니까 된소리를 안 적는 거야 이제. 이해했어? 뭔 말인지? 계속 읽어볼게. 까닭까지 읽었대. 없이, 즉 기역, 디귿,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까닭이 있지만 두 모음 사이에서 이 어나 에 사이에서 아나 으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까닭이 없게 나는 거니까 무조건 적어줘야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계속 읽어볼게 민준아. 다만 기읍,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까닭이 있는 거니까 된소리를 적어 안 적어? 안 적는데. 따라오고 있지 현재야? 안 적는데 만약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 뭐 여기 쌍디귿 나왔는데 또 쌍디귿, 원래 같으면 이렇게 적어도 현재야 얘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안 적을 건데, 요 앞에 쌍디귿이 있으니까 그냥 적어주는 거야 우리가. 자, 6항 세훈아. 종속적 관계를 가진다는 말은 이나 시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음화 현상에서 국유음화가 일어나려면 디귿과 티읕이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인 이를 만난다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종속적 관계를 가지는, 즉 형식 형태소인 의미가 없는 이나 시가 오면 무조건 디귿은 지읒이 되고 티읕은 치읒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까닭이 있다는 거야. 변동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야. 되면 굳이 안 적어도 사람들이 지읒, 치읒으로 할 거니까 그냥 디귿, 티읕으로 적어준다 이 말인 거야. 됐지? 안 되면 얘기해주고,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인 거고, 우리가 밑에서 보면 항상 얘기했지만 예시를 잘 봐놔. 예시를 연도가 되고, 몹시 다혀 되겠지,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쳐라는 말이 틀린 말이다 이건 아니야. 우리가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이 맞는 말이 되고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이 틀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하나만 딱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물론 이제 연돈지 같은 거는 연도는 쓰면 안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어떤 말들은 상황에 따라 왼쪽에 게 맞고 오른쪽에 틀릴 수도 있어. 그거는 그지. 원형을 봐야 돼. 우리가 원형을. 적용학습 1번도 마찬가지지. 붙였다가 있고 붙였다가 있을 때, 붙였다가 맞으니까 붙였다는 없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뭔가를 보내면 붙이다가 원형이고, 뭔가를 풀로 딱 붙게 하면 붙이다가 원형이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소포는 붙이는 거고 우표는 붙이는 거겠지. 요즘은 뭐 우표 붙일 일 없지만. 초콜릿은 맛있겠다 하고 배고파. 쌉쌀하다. 원래 비읍 뒤에는 구체적인 어떤 뚜렷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안 적어주지만 된소리를, 얘는 앞에 쌍시옷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쉽다. 폭설이 내린 산장에 같은 사람들, 깊은 산 넘어 마을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넘다 플러스 언데 넘다의 의미를 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라 할 거고, 들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난다로 바꿀 겁니다. 자, 15항 읽어볼게, 상민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래는 요 정의가 없었거든, 우리가. 용언의 어간과 15항 보고 있다. 어, 두 개의 용언이 한 개의 용언으로 어울려져서 만들어질 때, 본뜻이 유지되면 늘어지다, 늘다, 들어가다. 뭔가 사람이 들다, 들어가는 거 할 때 들다, 물건을 드는 거 말고 어디에 들다, 들입자 써서 들다 하는 거. 뭐 떨다, 밀다가, 뭐라 돼 있노? 떨다가 돼 있네. 떨면서 어지다, 뭐 이렇게 되네. 그 다음 밑에 거 들어나다에서
들다 의미가 없으니까 드러나다. 살다, 그, 땡겨올 때는 받침을, 요 초성이 있는 걸 이렇게 받침으로 땡겨오는데, 이렇게, 전부 다. 들다, 살다, 쓸다. 그래서 그 원래 의미랑 좀 관련이 없다 이런 것들은 밝혀서 안 적는데 그렇대. 또 19항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건 이게 어간이냐 아니냐부터 가야 돼. 어간이냐 아니냐부터 우리가 갈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인마가 있을 때 얘가 넘 플러스 언데 이 넘이 넘다에서 온 어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읽을 거야. 근데 만약에 어간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 단어들 중에. 그럼 우리는 안 읽을 거야.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이빨이냐 이팔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얘를 판단할 때 19항으로 판단하면 되겠어 이렇게 나오면 어간에 그랬는데 얘가 어간이 아니야 그럼 19항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어간을 잘 끊어. 일단 그것부터 확인할 거고. 자, 일단 우리는 넘어를 갈 거야. 넘다라는 어간에 읽어봐. 이가 붙었나? 이가 붙었나? 우리는 넘어를 할 거야. 됐어. 넘다야. 넘다라는 어간에. 됐어, 여기까지. 읽어봐. 다시 어간에. 이가 붙었나? 음이 붙었나? 그래서 읽어. 미음이 붙었나? 대답을 빨리 해. 넘어가지, 상민아. 그럼 넘어가. 쭉 넘어가서 또 이 나부터 읽어. 이가 붙었나? 또 희가 붙었나? 그럼 읽지 마. 그럼 붙임으로 가. 붙임으로. 어가 뭐였지? 넘에 여기까지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된 애가 붙었나? 뭐가 붙었지? 어가 붙었지, 그지? 그럼 계속 읽을 거야. 어는 정리사거든. 우리 앞에 있으면 접두사고 뒤에서는 정리사인데 그냥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넘다라는 애가 넘어가 되면서 명사가 됐단 말이야. 여기가 아닌 저 건너편에 뭐 이런 거 넘어. 그러면 다른 품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거 시험에는 이걸 묻거든. 보통 이제 뭘 묻냐 하면 이 단어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적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적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적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적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어떤 조항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적으면 어떤 조항 때문에 그래? 보통 요거를 묻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의만 알아두면 돼. 그럼 만약에 이걸 묻는다 그러면 어간에 이가 붙었네. 그러면 여기 뒤에 읽지 말고 이가 붙었네. 그럼 쭉 와서 명사가 됐네. 하면 이게 읽지 말고 밝혔네. 그러니까 이 길을 밝혀서 이래 해야 되네. 이렇게 따져나갈 거야 우리가. 됐지?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왼쪽에 14항 체어는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말은 그냥 원형을 적는다는 거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 구분한다는 거 이것도 어간과 어미를 원형을 적는다는 거고. 자, 19항 보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 아까 전에 우리가 19항에 보면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로 된 건 밝힌다 했는데 그러면 놀다에 음이 붙으네. 우리가 놀음으로 적어야 될지 노름으로 적어야 될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놀이라는 건 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놀다라는 의미를. 근데 노름이라는 애는 놀다라는 의미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좀 멀어졌어. 노는 건 아니거든. 도박이라는 게. 그래서 놀이라 적고 노름이라 적는 거야. 둘 다 물론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거긴 하지만 놀이는 유지가 되니까 밝히고 노름은 유지가 안 되니까 리을을 넘겨서 노름이라 적는 거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넘다라는 애가 넘어가 명사로 굳어진 것, 넘어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이것도 넘다라는 어떤 의미를 안 가져 사실은. 그리고 산을 넘어는 산을 진짜 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원형을 밝힌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간이냐 뒤에 뭐가 붙었냐 그리고 본뜻이 유지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보고 어간에 있는 받침을 넘길 거냐 안 넘길 거냐를 볼 거야 우리는. 자, 적용학습의 1번도 지갑이 살아 살다라는 의미가 없어. 달을 맞다, 달을 맞이한다, 달을 맞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달맞이로 할 거야. 다시옷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모든 출판사에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워야 돼. 일단 우리가 얘기했지만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2번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오른쪽에 보면 1번 일단 무조건 합성어여야 돼. 무조건 합성어여야 돼. 그래서 해랑 빛, 해랑 님 있을 때 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님은 의미가 없어. 님은 전미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당이 안 돼. 잘 봐야 돼. 우리가 햇님, 햇님으로 발음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얘들처럼 아랫니, 잇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님이라는 게 미사기 때문에 파생어에 들어가. 무조건 합성어에서만 우리는 할 거야. 그리고 순우리말로 되든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되든 어떤 외래어가 있으면 안 돼. 외래어가 있으면 전세 집 가능해. 근데 전세 방은 둘 다 한자어라서 안 돼. 피자집 외래어랑 우리 고유어랑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렇지만 얘는 외화두라 했어 우리가. 둘 다 한자어지만 사이 시옷이 들어가는 애들은 얘들밖에 없어. 이거는 좀 우리가 외워둬야 돼. 그리고 3번 윗길, 윗물, 윗입술, 윗턱, 위쪽 이런 건 안 되지. 턱은 이 자체가 거센 소리고 쪽은 원래부터 된 소리이기 때문에 시옷을 안 넣어주는 거야. 요거는 뭔 얘기냐 하면 사이 시옷이라는 건 현재야. 내가 예를 들면 얘를 가지고 왔을 때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지? 그지? 되잖아. 그냥 이렇게 두 개 붙였으니까 거기랑 지금 낚는 거 아니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음을 이렇게 하더란 말이야. 그러면 인마가 된 소리 되는 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다 시옷을 넣으면 시옷이 디귿되고 디귿 때문에 얘가 된 소리 되는 게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옷을 없는 걸 넣어준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원래 시옷이 있는 단어니까 사이 시옷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 무조건. 이 받침이 없어야 돼. 모음으로 끝난다는 건 받침이 없어야 된단 말이거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발음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발음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야. 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발음돼서 시옷을 넣어서 이렇게 발음되니까 두 개를 다 넣어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 책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경전철하고 기능수학과도 하나 좀 더 볼까 싶긴 한데 거기에도 보면 예시들이 막 있어.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시옷이 여기에 없는 예시들이 있어. 그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더라.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단어를 쳐보면 어떤 게 한자하고 어떤 게 우리말인지 이렇게 나오거든 얘들아. 그런 거 적어보고 했는데도 못 찾겠다 싶은 단어들은 물음표에나 미래에든 뭐든 같이 우리가 모든 예시들을 종합을 해서 나중에 되면 각자 자기 책에 없는 예시의 단어들을 다 적을 거야 너희가. 문제 나올 때마다 적어갖고 이제 시험 전에는 그것만 공부할 거야. 자, 1번 1-1 보면 나루 빼 되고 2번은 아렌인데 아렌 되는 거고 3번은 D1인데 딘릴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니은 소리가 되려면 뒤에 반드시 요 뒷말에 초성이 이응이어야 돼. 실제로 이제 없는 표시잖아, 그지? 그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뭐 만둣국, 뒷마당, 깻잎 얘들이 사이 시옷이 되냐 안 되냐? 된다면 왜 되냐? 얘가 사이 시옷 되는 이유가 이 중에서 1-1, 1-2, 1-3, 뭐 2-1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걸 물을 거야 너희들한테. 얘는 하교길 되는 거지. 하교길. 얘는 한다면 어디 되겠네 얘들아. 2-1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지? 그지? 길이 우리말이고 하교라는 게 한자니까 막내 동생 되지 그지? 막내 동생. 얘는 1에 1에 들어갈 수 있겠네 그지? 그런 식으로 다 적어 갖고 올 거야. 여기도 다 적어 갖고 올 거야 우리가. 문제 풀 때 지금 미래는 내가 내놨는데 자, 이렇게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지, 어려운 것들이. 일단은 왼쪽에 보면, 현재야, 2항 한번 읽어볼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예외도 있다, 이 말이거든, 현재야. 왜냐하면 단어는 띄어쓰는 게 맞지만 조사는 단어에 들어가. 근데 조사는 띄어쓰는 게 아니고 붙여쓰기 때문에 각 단어는 모든 단어는 띄어쓴다 하면 틀려. 조사는 단어가 아니다 해도 틀려. 그러니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조사는 단어지만 붙여 쓴다라고 우리가 더 붙여야 되는 거야. 한글 맞춤법 제41항 보면 조사가 연속되는 경우들도 있어. 에서처럼, 에게, 만, 이라도 어미 뒤에 조사 능커녕 저거 한 번씩 나오거든. 잘 봐. 능커녕 이런 것들. 그 다음 개요 할 때 말꾼 그래 이런 것들 예시가 잘 봐. 많이 나와. 그래서 41항에 보면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인다 했고 근데 얘는 잘 말아야지 우리가. 얘는 만약에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 했지. 그러면 단어랑 조사랑 붙어 있는 아니 아닌 밖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서 잘 봐야 돼. 뭐뭐 밖에인지 그냥 아니 아닌 밖인지. 단이 나타내는 명사 보면 보통 이렇게 꾸민다. 보면 단이 나타내는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래서 다 띄우면 되고 보조영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 붙여쓰기도 해.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밑에 보면 예시들만 좀 봐놔. 의조명사라는 거는 현재야 요런 것들이 다 의조명사야. 요런 것들
근데 의존명사는 명사기 때문에 다 띄울 거야. 이렇게. 근데 왜 그럼 의존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얘를 꾸미는 인마가 무조건 와야 돼. 인마가. 무조건 이렇게 자기를 꾸미는 얘가 이렇게 와야 돼. 안 오면 의존명사를 못 써.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얘가 얘를 못 꾸민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의존명사일 수가 없어. 무조건 조사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근데 얘를 꾸미니까 의존명사라서 띄우는 거. 되겠어? 한번 봐봐 이따가. 그리고 지 같은 거 잘 보라 했지 우리가. 지 또 뒤에 나오지 싶은데, 그치? 왼쪽에 안 보자. 의존명사, 조사, 어미. 이게 좀 어렵대. 지금 예시들이 굉장히 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단은 우술이 뿔을 꾸미고, 약속하니 배려를 꾸미고, 애쓴도 만큼을 꾸미고, 떠난도 지를 꾸미면서 지가 시간의 의미를 가져. 지금 보면 어떤 경과한 시간, 떠난 지 보름이 지났어 이렇게. 근데 그 밑에 세 번째 거 보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는 거. 얘는 하리 지를 꾸미는 것 같기는 한데 지가 시간의 의미를 가지지 않아. 그래서 하다에 리을지라는 어미가 붙은 거야. 하다에 리을지라는 게.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나올 거고 미래의 것도 좀 보면 나올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꾸미는 기능이 없으니까 붙이고, 배려에서 약속이 꾸미는 기능이 없으니 붙이고, 너도 꾸미는 기능이 없으니 전부 다 조사라서 다 붙일 거고. 의존명사하고 조사를 찾기는 좀 쉬울 거고, 의존명사하고 어미 찾는 게 조금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밑에 보면, 너는 꾸미는 기능이 없고, 하는 꾸미는 기능 있고, 두가 번을 꾸미면서 번은 또 단위 나타내는 거고, 사과하고 싶어 이게 이제 보조용언이거든. 보조용언인데 쓰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고, 만난 지를 꾸미네. 지가 의미 있고 3년 단위명사고 보고 또 보았다라는 것도 보조용언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 붙였으면 된다 했으니까 뭐 완전 편이 아닐 거야. 그 경우들이 또 나올 거야.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100% 외워야 된다. 미래에도 맨 뒤에 단어가 있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 있는 거랑 학교에서 나눠준 것만 하면 돼. 보통 문법은 경상어 같은 경우는 맞춤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 다 정해줬었어. 예전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학습지 같은 걸 주고 그 안에 있는 단어만 나온다 뭐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출판사가 바뀌면서 내용 자체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낼 거야. 그리고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생각 건대입니다. 한글 맞춤법 40항에 따르면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시읒이 남아 있으면 붙어서 우리가 컨 뭐 이렇게 될 거고, 붙임이에 따르면 뭐 어간의 끄듬절 하가 아주 준다는 건 아예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 그럼 생각하건대는 생각하다 에서 하가 앞에 오는 받침의 소리가 기억인 경우들이 있어. 그러면 아주 준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 그러면 그냥 생각건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자, 우리가 미래에 없던 것도 하나 나왔어. 받침 소리가 기억이고 디귿 비읍일 때는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네. 근데 그걸 제외한 경우에는 아만 없어지고 시읒이 남으니까 거센 소리로 축약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의 어간 아니 뒤에 어미에요가 붙은 활용형이므로 아니에요로 써야 되는데, 에요는 밑에 보니까
이다 아니다 어간 뒤에만 붙는데 이다 아니다의 어간 이에요 아니에요 해요 할 자리에 쓰면서 설명이나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음이 의문 설명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음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읍내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요는 이다의 어간 이 뒤에 어미 에요가 붙은 이에 요에서 이랑 에를 축약시킨 거야. 그냥 축약시킨 거. 그래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친구 이에요 라는 말이 이에가 합쳐져서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나무 이에요 라는 말이 나무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래. 그렇대. 지금은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책에 카페가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적어볼 거야. 햇님, 해님 해야 되고 주은, 주은 해야 되고 할인율 어떻게와 어떻게를 왼쪽에 보면 나와 있지, 그지? 어떻게는 뭔가를 꾸밀 때 쓸 수 있는 거야. 부사하기 때문에 꾸밀 때 쓰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종결이 있기 때문에 문장의 끝에 써야 돼.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것도 좀 외울 것들이 좀 있지. 우리가 깨끗이 되는 거 널쩍다리 널쩍다리 넓다라는 게 적혀져 있고 곱빼기가 좀 특이하지 얘들아. 곱빼기 같은 거 좀 특이하지. 전세방은 앞에 있으니까 보면 되고 왼쪽에 한번 볼까 우리가 한글 맞춤법 51항 이것도 좀 헷갈려 얘들아. 헷갈리기 때문에 뭐 분명히 1호만 나는 건 1호 적고 시로만 나거나 이나 시로 나는 건 시로 적어야 하는데 좀 헷갈려. 단어를 좀 외워야 돼 사실은. 그리고 넓다의 어간 넓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결합하면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힌대. 널쩍히 널쩍하다 널쩍다리 배기 빼기가 혼동될 수 있는 단어 배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 진짜 배기 기역 비역 받침 뒤에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배기 다른 형태 세우에서 빼기로 발음되는 경우는 곱빼기 곱해서 뺀다 뭐 이런 거거든. 좀 헷갈려. 근데 사실 곱빼기는 비읍이 있는데 또 왜 그래 뭐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가. 그리고 합성어 이루는 거에서 보면 되고 보통 단어들을 가지고 싸움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가지고 좀 해봐. 왼쪽에 보면 왠지는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이고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 나 웬일로 그러지에서의 왜와 관련이 없는 말은 왜는 어떤 이 말이거든. 어떻게 뭐 이런 뜻을 가진 말이고 무릎 쓰고 힘들고 뭐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의 올바른 표기는 무릎 쓰다. 가다의 과거형은 갔다는 뭔가를 가지다 하는 말이고 몇일이라는 말은 없지. 며칠이 되지.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고 여기까지 해서 갖고 오면 되겠다.